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칩 판도 변화가 만드는 HBM 수요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HBM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AI 칩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엔비디아로 나가는 HBM이 있고, 엔비디아의 그 값비싼 GPU에 질려버린 빅테크들이 만드는 자체 AI 칩으로 나가는 HBM 수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올해인 2025년 같은 경우는 총 HBM 수요에서 주문형 반도체, 즉 자체 설계된 AI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0%가량 되고, 엔비디아로 나가는 HBM 비중은 45%, 그리고 그 AMD, 인텔, 스타트업 등으로 나가는 기타로 나가는 구조가 한 35%가량 됩니다. 자체 칩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로 나가는 HBM 비중에 비하면 아직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이죠. HBM의 후발주자인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고, 더 나가서 앞으로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 자체 칩 설계 수요에 필요한 HBM을 더 많이 납품해야 한다는 점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오픈 AI 때문인데요. 오픈 AI가 자신의 검색 분야 강력한 라이벌이라 할 구글의 맞춤형 AI 칩인 TPU를 임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디인포메이션에서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가 아닌 칩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간 오픈 AI는 그 AI 학습과 서비스를 위한 컴퓨팅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MS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MS의 허락을 통해서 오라클 서비스도 활용했었는데, 두 곳 모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자신의 AI 서비스인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만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구글의 맞춤형 AI 칩인 TPU도 쓰겠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오픈 AI가 구글의 TPU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구글이 고급 AI 산업에서 엔비디아의 그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깨뜨린다는 얘기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다른 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역시나 비용 부담 때문인데요. 블랙엘 GPU만 해도 개당 7천만 원 수준까지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것이죠. 구글도 이런 수요를 간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제공 업체에 TPU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엔비디아 GPU의 높은 가격과 GPU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칩 시장이 열린 것을 간파하고, 구글도 이를 TPU의 판매를 통해서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글과 오픈 AI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의 TPU를 오픈 AI가 처음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애플과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고객으로 이미 구글이 확보한 업체들이죠. 이들 기업도 구글이 사용하는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구글이 직접 만든 자체 칩인 TPU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오픈 AI의 구글 TPU 활용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픈 AI 챗GPT가 구글의 검색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또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선발주자인 챗GPT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벌도 이런 라이벌이 없습니다. 서로 강력한 라이벌이죠.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구글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아예 자체 구글 AI 칩인 TPU까지 가져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르는 게 값인 엔비디아 GPU의 폐해가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젠슨왕이 자체 개발 AI 칩은 결국 대부분 망할 것이라고 악담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GPU 성능이 좋으니까 자체 개발 AI 칩의 낮은 성능이 발목을 잡아서 결국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것, 개도 짖을 때는 덤비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이 젠슨왕도 자체 개발 칩, 구글이 만드는 TPU와 같은 자체 개발 AI 칩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구글의 AI 칩 TPU 출하량이 최대 200만 개,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15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350만 개 되죠. 두 기업의 출하량만 합쳐도 엔비디아의 연간 AI GPU 공급량 최대
600만 개 이상의 절반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여기에 메타 등 다른 빅테크까지 본격적으로 자체 개발 칩 시장에 가세하는 내년이 되면 자체 개발 AI 칩의 총 출하량은 엔비디아 AI GPU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출하량, 칩 개수 기준으로 보면 AI 칩 시장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게 HBM 수요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인데요. 지금의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마이크론이 급성장하는 구도입니다.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의 HBM3 8단과 12단 컬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이 AMD의 HBM3 12단 제품 납품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브로드컴에도 HBM3 8단 납품에 성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팹리스의 팹리스와도 같은 기업들입니다. 삼성의 희망이 있는 것은 맞춤형 HBM 공급 시장을 장악하면 HBM 시장에서 반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칩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HBM 수요가 크다는 얘기죠. 이번에 브로드컴의 HBM3 8단 공급이 가능해진 것도 브로드컴의 AI 칩 시장 비중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이닉스의 HBM만으로는 수요를 다 메우기 힘든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 주도권을 놓쳤지만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 맞춤형 AI 칩 수요를 잡으면서 반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6세대 TPU라는 트릴리움을 비롯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2, 트레이니움 2.5, 트레이니움 3, 그리고 테슬라의 도조, MS의 마이아 200 등 자체 제작된 AI 칩에 HBM을 삼성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6세대 TPU,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3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여기에 HBM3 8단과 12단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의 HBM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일부 팹리스들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 지연을 이유로 삼성 HBM 탑재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당장 이번에 오픈 AI 활용 가능성이 나온 구글 TPU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구글은 최근에 7세대 TPU인 아이언 우드를 내놨는데 여기에는 HBM 용량이 이전 제품보다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삼성 HBM 대신에 마이크론 제품을 쓸 것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 외신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이닉스와 삼성 제품을 썼는데 삼성을 빼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제품을 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었죠. 메모리 용량이 아이언 우드에서 크게 늘어서 HBM 수혜를 삼성이 톡톡히 볼 것으로 봤는데 이 말이 맞다면 삼성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도를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가 최초로 했고 미국 IT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하지만 그 삼성이 최근에 그 HBM 분야에서 AMD, 브로드컴이라는 고객을 확보했고 엔비디아 컬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통과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글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을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결국 수요가 커지면서 메모리 3강 간의 HBM 경쟁도 가열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최적화된 칩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낮춘 AI 칩을 확보하는 노력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용에서 추론용 AI로 쓰임새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HBM 수요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HBM3 12단 그리고 HBM4 납품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